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4급에서부터 9급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는 시스템, 최은정사단의 백현정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5월 기출문제를 통해서 6월 5급 마지막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1부분으로 시작을 하실 건데요. 독해 1부분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문장을 채우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단어를 채워놓는 부분만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실 건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화면 멈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제 설명을 드리면서 아, 내가 접근한 방법이 맞았구나.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맞았구나. 그런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6번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항상 우리 짧은 호흡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46번 앞에 일단 쉼표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 거고요. 자, 펜으로 바꾸고 자, 쉼표 동그라미 하실 거고 물음표 동그라미 하실 거예요. 뭔가 지금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 자, 여기만 보고 우리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用别人的思考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엇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6번 비어져 있고요. 自己的思考 자신의 무엇을 思考 사고, 생각을 46번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질문이니까 합니까? 뭔가 이제 의문의 어떤 표시가 있었겠죠? 앞쪽에 보시면 있지만 일단 우리는 여기 문장만 보시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A 단어 보시면 交换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交换, 교환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바꾸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交换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모두 다 이제 목적으로서 올 수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의견을 교환하다, 交换意见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선물을 교환하다 해서 交换礼物까지 요 두 가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근데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交换이라는 건 서로 같이 교환,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건 사고라고 하는 거는 서로 교환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A는 소거시켜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게 되면 代替라고 해서 대신하다, 대체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자, 대신하다, 대체하다는요. 우리 이렇게 쓸 거예요. 用 A 代替 B 라고 해서 A를 사용해 A로 B를 대체하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어요. 정답은 뭐가 된다? 정답은 B가 된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用别人的思考 다른 사람의 사고로 代替自己的思考 자신의 사고, 생각을 바꾼다, 대체한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用 A 代替 B, A로 B를 대신하다, 대체하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이미 나왔고요. 자, 그래도 나머지 단어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취소하다라는 단어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取消 시작. 取消 좋습니다. 자, 무엇을 취소할까라고 봤더니 이제 우리 5급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5급 단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다, 取消预定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资格 자격이죠. 자격을 취소하다라고 해서 取消资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5급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예요? 극복하다, 克服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克服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먼저 딱 떠올라 주셔야 돼요. 무엇이? 困难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다, 克服困难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挑战 이라고 해서 도전이죠. 자, 근데 좀 이상해요. 도전을 극복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挑战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전도 되지만 이제 나에게 어떤 도전적이 되는 그런 어떤 시련 같은 것들도 우리가 挑战 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도전적인 시련을 극복하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克服挑战까지도 여러분들 시험 전까지 꼭 여러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B였습니다. 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7번을 봤더니 와, 정말 짧네요. 앞에 쉼표 동그라미 하실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체크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쉼표와는 다른 아이예요. 뭐야? 뭔가 나열할 때, 그죠? 병렬로서 나열할 때 우리가 쓰는 문장 기호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마침표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47번 비어져 있고요.
자, 失去 밑줄하고 V 하실 거예요.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죠. 잃다, 잃어버리다. 뭘 잃었을까? 자, 여기로 끊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얘들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목적어가 나와요. 무엇을 잃은 거예요? 능리, 능력을 잃은 거예요. 失去 능리, 자, 능력을 잃었다. 자, 어떤 능력을 잃었을까? 지금 앞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事实判断, 뭐 사실을 판단하고, 그리고 逻辑分析,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和, 그리고 뭐예요? 观点表达的 어떤 관점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잃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고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47번 단어. 자, A 단어 보시면은 거듭 여러 번이라고 해서 再三이라는 부사가 나왔어요. 자, 거듭 여러 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여러 번 이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능력을 잃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능력을 계속 반복해서 거듭해서 잃는다라는 말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짜이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A 소거시켜 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게 되면 각각이라고 해서 여기 하나 빠졌네요. 자, 分别라고 이렇게 읽어주실 거고요. 分别 각각이라고 합니다. 자, 각각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 뭐예요?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겠는데 여기서는 각각이라고 하기에는 능력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B도 소거를 시켜주실 건데 자,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부사니까 당연히 이제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명사를 이게 뒤에 동반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分别是 또는 分别为라고 해서 是나 为와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되고 그 뒤에 명사가 나온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게 되면 反复라고 해서 이제 반복해서 라는 부사가 있고요. 저희 5급에서 좀 잘 나왔던 건 뭐냐면 반복해서 강조하다 라고 해서 反复强调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었어요. 심지어 이제 쓰기에서 反复强调뭐 工作的重要性이라고 해서 어떤 일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다 이런 식의 문장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부사로 쓰면 당연히 이렇게 동사를 꾸며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동사로는 반복하다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복해서 읽다 역시 아닙니다. C 소거시켜 주시고 자, 그러면 남는 거 D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D를 봤더니 뭐예요? 점차 점점이라고 해서 逐渐이라는 부사가 나왔습니다. 점차 점점 능력을 잃을 겁니다. 자, 정답은 뭐가 돼요? 정답은 D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이제 부사가 있었던 문제 한번 풀어보셨고요. 부사가 나왔을 땐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부사들의 의미와 사용법들을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8번. 자, 앞에 봤더니 마침표 동그라미 하실 거고 쉼표 동그라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봤더니 자, 이거 요 땡땡땡 리더 관디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봤더니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자, 얘가 지금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주어로서 쓴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꾸며지는 우리가 관용어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나의 관점. 어떤 하나의 관점? 요 48번 리. 자, 요게 또 보이네요. 리라고 하는 것과도 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이어야 되네요. 자, 그럼 우리 A, B, C, D 한번 단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봤더니 위협하다라는 동사네요. 자, 威胁라고 읽을 거고요. 위협하다, 威胁.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A 威胁 B라고 해서 A를 가지고 B를 위협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강도들이 이런 예는 참 들어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딱 와닿을 만한 게 영화 속에 보면 강도들이 이제 뭔가 뭐 가방을 뺐거나 뭔가 이제 뺐을 때 주로 무엇을 어떤刀, 칼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을 위협하잖아요. 뭐 지나가는 행인을 위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拿刀威胁行人이라고 해서 칼을 가지고서 이제 좀 행인을 이렇게 위협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쓴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威胁리 안 됩니다. 일단 리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적절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우리가 설득하다라고 해서 说服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죠? 说服하게 되면 이제 설득하다. 기억하실 거 뭐예요? 얘는 리와 함께 쓰여서 说服리 해서 설득력이라고 쓰시게 될 거고요. 설득력이라고 쓸 때는 또 줄이 어떻게 쓴다?
有说服力, 설득력이 있다. 没有说服力라고 해서 설득력이 없다라는 형태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너무나 명확하게 누가 지금 B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B 체크해 주실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예요? 설득력이 있는 관점, 하나의 관점. 그죠? 정답은 B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당하다, 견디다 라고 해서 정수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죠. 자, 정수 하게 되면 딱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우리 지금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 전까지 어떻게 한다? 정수压力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지금 감내하고 있는 거죠. 견디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딱 여러분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压力 이렇게 같이 좀 짝꿍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겨냥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활을 가지고서 이렇게 딱 조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뭔가 어떤 초점을 맞춘다. 어떤 대상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의미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针对라고 하는 건 이제 초점을 맞추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어떤 거? 사람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겨냥해서 라고 쓰시게 되는데 총, 화살 뭐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거고요. 5급에서 많이 나왔던 사람으로는 针对青少年이라고 해서 청소년을 겨냥해서 또는 针对老人이라고 해서 이제 노인을 겨냥해서 라는 식으로 좀 사람은 이 두 사람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主题라고 해서 어떤 주제를 겨냥해서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또는 问题라고 해서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하다, 활동을 하다 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서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8번 문제 정답은 B였고요. 어떻게 쓰인다? 주로는 그냥 说服라고 나오기보단 说服力해서 설득력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출제되니까요. 요거까지 꼭 기억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독해 2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2부분은 어떤 영역입니까? 자, 요렇게 제시되어 있는 본문과 일치하는 보기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 본문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ABCD 보기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본문으로 올라가셔서 정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먼저 읽고 보기를 보게 되면 다시 결국에는 본문으로 올라가셔서 또 읽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 낭비.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독해 시간이 부족한데 계속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시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보다 보기부터 항상 먼저 볼 것. 자, 근데 보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보기 내용을 봤을 때 아,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바로 캐치하실 수 있게끔 뭔가 힌트가 되는 부분을 밑줄로 이제 그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지금 저랑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지금 딱 ABCD를 보시면 뭔가 동일한 글자들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동일한 글자들이 눈에 탁 띄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얘네들이 전부 다 주어인 거는 아니에요. 주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게 나오면 먼저 분리를 시켜주신 다음에 분리된 그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구 뒤에 요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나비에 관한 거라는 거. 자, 어쨌든 자, A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그라미 하실 거고요. 웨이 동그라미 하실 거예요. 어떤 구문이에요? 이 A, 웨이, B라고 해서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삼다 이런 구문이죠. 그죠? 자, 그러면 봤더니 뭐예요? 모르겠다. 땡땡草더 해서 무슨 풀이구나. 그죠? 무슨 풀에 果实 과실을 为食 음식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단 핵심이 된 건 뭔가 어떤 과실을 음식으로 여긴다. 요 두 가지를 밑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게 되면은 翅膀. 자, 얘가 주어네요. 그죠? 翅膀 하게 되면 우리가 날개죠. 그죠? 날개는 不是透明的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명한 것이 아니래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아니다. 무엇이?透明. 투명한 것이 아니다. 정도 밑줄 해주시면은 바로 아, 날개였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게 되면 이것의 形成, 형성, 뭔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需要, 필요하대요. 多种条件共同作用이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조건이 공동으로 지금 이제 작용을 해야지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형성에는 여러 종류의
조건이 공통으로 작용. 자, 그러면 여러 종류가 공통작용. 요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를 봤더니 샤오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효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효과는 좀 이론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비 효과 할 때 그런 효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효과가 뜻하는 것은요. 시입니다. 灾害连续发生이라고 하죠. 재해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걸 가리킨대요. 그럼 일단 여기서 핵심 뭐예요? 재해구나. 뭔가 재해와 관련된 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스텝 올라가셔서 내용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일단 마침표를 체크를 하시면서 글의 흐름을 간단하게만 좀 파악을 해보실 건데 자, 마침표 어디 있나 봤더니 두 번째 맨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찾아봤더니 맨 뒤에 이렇게 마침표 총 2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형태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짧은 문장 하나에 그 다음에 전체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 부분에서 자, 어떤 주제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소개 내용들이 간단하게 언급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침표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이미 앞에 큰 따옴표가 있는 걸 보셨다면 아, 우리가 지금 분리했던 저거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부터 천천히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随着气温下降이라고 합니다. 뭐에 따라서?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서 山西省某村落的山间, 자, 山间, 그죠? 여기 요러한 산간에 出现了, 나타났어요. 무엇이? 一大片冰蝴蝶라고 해서 요러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장소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죠. 빠르게 뛰어넘어갑니다. 据了解, 자, 아는 바에 따르면 每年12月至, 자, 至 하게 되면 얘는 무엇과 같은 아이? 따오와 같은 아이, 그죠? 자, 매년 12월에서 언제까지? 次年2月라고 합니다. 12에서 2월이 나왔어요. 그럼 대충 우리가 다음 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에 2월까지, 자, 짜이 앞에 둥근가로 여실 거고요. 어디에? 10에서 둥근가로 닫아주실게요. 전치사구. 자, 보시면, 자, 또 나왔어요. 무엇이다? 나열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봤더니, 자, 어디서? 온도,湿도, 습도, 风力, 풍력, 그 다음에 风向, 풍향, 그죠? 방향.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合适时, 적합할 때, 山间的 땡땡 草上, 이 풀 위에 就会结出, 자, 뭔가? 结出, 나타난다. 이 정도로 보고 갈까요? 무엇이 나타난다? 빙피이라는 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딱 여기까지 봤을 때 사실 이미 정답은 나왔다 보실 수가 있겠죠. 온도, 습도, 풍력, 풍향들이 적합할 때, 이런 것들이 적합할 때 이게 생겨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조건들이 공통으로 지금 같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정답은 C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실 수 있으셨어야 돼요. 되셨나요? 막 굳이 끝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9번 문제입니다. 69번도 대충 살펴봤는데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뭔가 핸드폰과 관련한 거는 알겠는데 A는 자, 요 그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그냥 쇼지로 끝났어요. 그죠? C 같은 경우도 그어와 관련한 거, D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일단 뭐 핸드폰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와 관련한 거다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얘는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핸드폰 껍데기 얘기, 그죠?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죠? 자, 핸드폰 케이스는요, 뭐예요? 거의 할 수 있어요. 给手机降温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이다? 그어는 뭐 할 수 있다?降温을 해줄 수 있다. 요거 2개로 이렇게 밑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那款手机1小时就能充满电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핸드폰은요, 뭐예요? 1시간이면 바로 다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1시간이면 총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충전을 다 한다.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역시 뭐였어요? 이제 케이스 관련한 얘기였죠. 그죠? 자, 이게 太厚, 너무 두꺼우면요. 会影响游戏操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두께가 나왔어요. 그가 두꺼우면 뭐 한다? 영향을 끼쳐요. 조작에. 요 정도로 밑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那所
所高校正在研发新材料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대학은요, 正在 하는 중이래요. 무엇을? 연구 개발 중인 거죠. 새로운 어떤 재료를.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연구 개발 중이다가 되겠죠. 그죠? 진행 중이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로 밑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침표 찾아봅시다. 첫 번째 줄 넘어가고요. 두 번째 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봤더니 마침표.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여기도 마침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봤더니 여기도 마침표가 또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마침표를 하다 봤더니 지금 뭐가 나왔어요? 앞쪽에 어떤 온도와 관련한 게 지금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A, B, C, D 보기를 봤을 때 온도와 관련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게? A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장만 빠르게 우리가 살펴보시고 이게 뭔가 이 온도와 관련된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두 번째 문장 여기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高负땡场景 그죠? 여러분들 이거 뭐지?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이러한场景에서 使用1小时 1시간도 나왔네요. 그죠? 1시간 동안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B에서는 이게 충전과 관련한 거였으니까 일단 B는 소거 시키실 거고요. 1시간 동안 사용을 했을 때 手机表面 무엇이? 핸드폰 표면은요. B 무엇보다 자 여기보다 둥근 괄호로 엮으실 거예요. B 不用手机壳 무엇을 이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低了 2.3摄氏度라고 합니다. 2.3도씨가 낮아졌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A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핸드폰 케이스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낫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뭔가 이 手机表面 핸드폰 케이스를 썼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A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또 여러분들이 근데 선생님 저는 항상 저 자신을 못 믿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 빠르게 훑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빠르게 한번 훑어봤을 때 보면 첫 번째 줄에서는 우리가 까오시아오뿐만 아니라 어디야? 모手机厂家에서 같이 지금 무엇이다? 연구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다? 일단은 D는 완전히 소거가 되는 거고 B는 이미 여기서 우리가 소거를 시키셨죠. 그죠? 자, 그러면 C 영향을 끼치는 게 있나라고 봤더니 마지막에 쭉쭉쭉쭉 보시면 이 탕쇼가影响操作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무엇이다? 이게 두꺼운 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 역시 소거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매번 이렇게 문제를 풀고 확인을 해 가시면 여러분 시간 부족한 거 아시죠?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쓰기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단어나 구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완성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번에 저희 올해 이제 처음 나온 어법이에요. 뭐냐면 명사수로문이 이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전에는 동사수로문은 우리가 항상 나왔었고, 그 다음에 형용사수로문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 서술성 목적을 갖는 수로문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명사수로문이 나왔어요. 자, 그럼 명사수로문이 뭐냐? 제가 항상 수로문을 설명할 때 이 이름은 무엇이다? 그 서술어에 쓰이는 품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무엇이? 명사가 수로로 쓰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모든 명사가 수로로 쓰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날짜라든지 요일이라든지 뭐 가격, 나이 등등등 이렇게 어떤 숫자와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주로는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 단독으로 이제 또 저희가 수로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명사 수로문에서는 우리 동사 시이다 라는 동사가 없다라는 것까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보시면 今天已经星期一了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이다 라는 동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벌써 월요일 입니다 라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싱치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서술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我今年20岁 라고 되어 있죠. 저는 올해 20살이 아니라 20살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굳이 우리가 시라는 걸 쓰지 않아도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사들이 쓰여 있는 문장, 이제 서술어에 명사가 쓰여 있는 문장을 우리는 명사수로문이다 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정을 하실 때는 不是라는 걸 꼭 쓰셔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명사수로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95번 문제 봤더니 그럼 우리가 수러 찾아볼게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10위엔 찾으셨나요? 10위엔. 얘가 지금 우리가 수러가 되는 거고, 수러, 자, 나머지 것들을 봤더니 상品, 그죠? 무엇이, 이 상품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위엔, 12위엔이다가 되겠죠.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本店商品一律 10위엔이라고 하죠. 이 가게의 상품은요, 일위 하게 되면 예외 없이 모두라고 하는 부사, 그죠? 부사는 우리가 수로 앞에 쓰이니까요. 예외 없이 모두 10위엔, 10위안입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짜잔. 항상 나오는 거 동사수로는 절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어법 포인트입니다. 자, 동사수로문은 무엇이? 동사가 수로로 쓰인 문장을 우리는 동사수로문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목적어는 나올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우리가 뭔가 이제 꾸며주는 표현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주어와 목적어를 우리가 꾸며줄 때는 관형어라는 성분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덜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수러를 우리가 꾸며주는 성분을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사어는 역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덜을 사용해서 우리가 또 수식 성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서술어부터 찾아볼까요? 뭐가 있나요? 라고 봤더니 시 나와 있는 거 찾으셨나요? 시 수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 있네요. 그죠? 그럼 사람을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주어는 누구? 타가 될 거예요. 그럼 목적어는 인시용이 되겠죠. 그는 진짜 영웅이다. 자, 근데 어떤 영웅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식 성분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了不起的 만들어 주시고 덧자리 명사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他真是个了不起的英雄. 이래서 그 사람은요 진짜 대단한 영웅입니다. 라는 동사수로문 완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94번 가볼게요. 자, 94번에서는 동사, 서술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여우가 있어요. 그죠? 자,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뒤에 뭔가 붙어 있는데 追求梦想, 꿈을 쫓다는 게 있다라는 말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주어와 목적어를 찾았더니 아하, 여기 바로 뒤에 봤더니 덧자리 명사, 얘가 뭐가 되겠어요? 자, 목적으로 갈 거고 주어는 每个人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있어야 뭐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每个人都 부사니까 주어 뒤수로 앞에 지금 이렇게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有 가지고 있어요. 追求梦想的权利라고 해서 꿈을 쫓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수로는 역시 이어지는데 동사 찾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여우가 있어요.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여우라는 동사는 우리가 주어가 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 또는 어떤 사물이 주어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는 이제 무엇이 이렇게 장소가 될 수 있는 표현, 우즈. 그죠? 방. 이게 이제 장소가 주어로 이제 쓰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这间屋子有多少平方米 하고 나서 물음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의문문. 자, 이 방은요, 有多少平方米 해서 몇 제곱미터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여우라는 동사는 저희가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다, 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요. 굳이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뭐뭐 정도 되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수량 앞에 여우가 쓰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 정도 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你今年有多大了?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 올해 몇 살 정도 됐니? 라고 묻는 이제 의문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몇 제곱미터 정도 되나요? 라는 문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수량 앞에 여우가 쓰였을 때 설명 한번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동문입니다. 연동문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동사가 연달아서 쓰이는 건데 하나의 주어가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문장을 우리는 연동문이라고 하죠. 시험에서 많이 나올 때는 동사가 3개까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3개까지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3개까지는 나올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시고 평균적으로는 2개의 동사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동사들이 있으면 그 동사들을 꾸며주는 이제 부사어 성분이 있잖아요. 그 부사어 성분은 어디에? 첫 번째 수로 앞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을 보시면 我不想去中国学汉语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요, 不 부사 나왔고요. 想 조동사 나온 거 확인되셨죠? 그죠? 저는요,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문장, 그죠? 2개의 동사가 쓰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이다? 연동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97번 봤더니 문제는 뭐예요? 자, 동사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봤더니 失去, 잃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等到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珍惜 하게 되면 소중히 여기다도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가 빠졌네요. 얘가 懂得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懂得 역시 우리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等到라고 하는 거는 뒤에 일단 동사 성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사 성분까지 기다리다, 직역하면 이런 의미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그 동작을 할 때가 되어서 라고 해서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서 좀 쓰인다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懂得 같은 경우에는 알다, 깨닫다 라는 뜻으로서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어떤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나올 수도 있더라.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우리가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일어서야 소중함을 깨닫다 라는 형태로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장 완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不要 하지 말래요. 무엇을 하지 마라? 等到失去 일어서야, 잃을 때가 되어서야 才 비로소 懂得珍惜 라고 해서 소중함을 깨닫지 마. 그러니까 뭐예요? 일찍부터 소중함을 알아라. 지금 그런 말을 해주고자 하는 연동문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조년문이라는 게 나왔어요. 조년문은 사실 정말 간단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한국인 친구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한국어 해석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조년문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장소가 주어가 돼야 된다는 거. 요게 핵심이고 사람이나 사물이 무엇이다? 목적어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教室里坐着很多学生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교실에는 많은 학생이 앉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교실에 많은 학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에서 주로 주어로 쓰이는 거는 은느니가 이렇게 막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이라고 하니까 그 이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이나 사물을 주어인 줄 알고 앞에다가 갖다 넣어서 자꾸 틀리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중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간다? 목적어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장소가 주어. 그리고 무엇이다? 사람이나 사물이 목적어 자리에 간다. 그죠? 그리고 서술어 坐着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장소하면 여러분들 항상 뭐 있어요? 전치사를 쓰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在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장소가 주어가 될 때는 전치사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전치사 쓰는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전치사 구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부사어 자리였잖아요. 그죠? 자, 장소가 주어가 될 때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술어 찾았더니 있죠? by죠? 그죠?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장소 주어가 뭐가 있어요? 柜台里라고 해서 柜台里하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판매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목적어는 뭐가 돼요? 点心을 목적어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완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柜台里, 자, 그 판매대에 摆着, 뭐 되어 있는 거예요?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各种各样的点心이라고 해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이런 간식거리,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배열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받자문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계속 받자문, 빼이자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받자문은 우리가 특수구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받자문은요, 일단 우리가 짱이라는 걸 써서 나타내실 수도 있고요. 뜻은 우리가 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기억하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의 품사는 무엇이다? 전치사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사실 다 그냥 해결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전치사는 어디에 위치했었어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를 하잖아요. 부사 어 자리에 부사 조동사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치사 구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 뒤에 그러면 전치사니까 명사를 써서 이렇게 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받자문은 특수구문이라고 했잖아요. 자, 왜 특수구문이냐? 얘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사 수로를 쓰고 나서 받자문이 항상 이 꼬리 성분이 나와야 돼요. 뭐 결과를 나타내주는 결과보어라든지 아니면 또 완료를 나타낼 수 있는 러라든지 등등등등 항상 이 꼬리 성분이 꼭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구문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你一定要把衣服洗干净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반드시 해야 돼요. 무엇을? 옷을 씻간지 깨끗하게 빨아야 돼. 깨끗하게 세탁해야 돼. 라는 받자문 확인해 보셨고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92번 봤더니 서술어부터 찾아볼게요. 봤더니 여기 너무나 명확하게 농丢了가 있어요. 그죠? 띄우라고 하는 우리가 결과 보어가 붙어서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我 하고 바가 붙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무엇이 我 내가 주어가 될 거고요. 바 뒤에 나오는 명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요. 바 무엇을? 웨이진 목도리를, 스카프를, 어떤 목도리, 어떤 스카프? 꾸구 송더, 그죠? 고모가 보내주신 목도리, 스카프를요, 농丢了,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보어까지 쓰인 거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되셨나요? 받자문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피동문, 빼이자문. 5월에는요, 받자도 나오고, 빼이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어법 포인트들이 나왔거든요. 지난달도 그랬지만 지금 이 쓰기 일부분을 출제하시는 그 출제자 분이 왠지 이런 어법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문제로서 출제를 하고 계신데, 자, 피동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피동문은 뭐예요? 어떤 의미?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당하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두 가지로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한테 당했는지 몰라. 두 번째는 누구한테 당했는지 알려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A, 베이 동사라고 해서 1번 요 구문은 일단 누구한테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타 베이 쥐죄러 그 사람은 거절당했어요.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거절을 당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에게를 나타낼 때 2번을 보시면 A, B, B 동사라고 써서 이제 B가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건데 얘를 보시게 되면 他被我拒绝了라고 하죠. 그는 나에게 거절당했어요. 누구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나에게 거절당했어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중국어 어순을 봤을 때 정말 정석적으로 쓴다면 2번이겠지만 자 5급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빼이자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피동문에서 2번과 같은 게 아니라 5급에선 주로 1번과 같은 구문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무엇이다? 누구누구에게 당했는지 모르게끔 출제하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를 알아두시되 1번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꼭꼭꼭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6번 봤더니 자 우리 서술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터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터울러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나머지 그죠? 덧자 뒤에 우리 명사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照相机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명사 덩어리가 없어요. 역시 몇 번 형식? 1번 형식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外公的照相机라고 해서 외할아버지의 카메라가요. 被偷了 훔쳐짐을 당했어요. 라는 건 도둑 맞았어요. 라는 문장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쓰기 2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99번 5개 단어를 모두 활용해서 80자 내외의 작문을 해주시는 거죠. 자, 기억하실 거 5개 다 쓰셔야 돼요. 항상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 꼭 5개 다 써야 돼요 라고 진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질문에 5개를
다 쓰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꼭 다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봤더니 想念이라고 해서 그리워하다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想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환경이 그립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립다, 사람이 그립다라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흐름을 잠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어 뭐가 나왔냐면 출현하다, 생기다라는 뜻의 출현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출현, 출현하다, 생기다. 자, 출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출현问题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핑계, 구실이라고 하는 借口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핑계를 대다라고 하게 되면 找借口라고 얘기하고요. 뭐뭐 때문에 핑계를 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为什么什么找借口라고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왜 제가 사람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그리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누군가는 뭔가 지금 이 문제들과 관련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나는 그 문제를 이제 또 뭐 회피를 하거나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핑계를 댔다라는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단어를 보시면 자, 이제 부사 조용히 몰래라고 하는 치아오치아오라는 게 나왔는데 일단 이 치아오치아오라고 하는 건요 부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특이하게 이렇게 이 땅지자 더를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에 좀 이런 아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5급에서 또 약간 논외지만 5급 시험에서도 나오긴 하거든요. 5급 단어 유달리라고 하는 정도 부사가 있는데 그와이라고 하는 얘도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와이더라고 해서 이렇게 땅지자 더를 동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 그거를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고 막 하나하나 찾아보지 마시고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역시 무엇이다? 치아오치아오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사니까 당연히 동사 앞에 이렇게 써서 동사를 수식해준 형태로 쓰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조용히 몰래래요. 앞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핑계를 막 찾아서, 그죠? 핑계를 댔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내가 그리워하는 그 누군가가 되게 나를 치아오치아오더 빵주워 몰래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죠? 또는 이제 이런 거 몰래라고 할 때 치아오치아오더 쪼러 초주에서 몰래 뭐 나가다 이런 형태로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약간 두 번째 요거를 우리가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왔던 단어는 뭐냐면 깐동, 이래서 감동하다, 감동시키다 라는 동사거든요. 자, 감동하다는 주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듣기든 독해든 쓰기든 让人感动 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감동을 했는지. 그래서 보시면 感动的 자, 요 정도 뭐를 나타낼 수 있는 더를 써주실 거고요. 说不出话来 라고 해서 너무 감동해서 감동한 정도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했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그리워했던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몰래 도와줬고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나를 감동시켰다. 이런 식의 흐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00번 사진장문입니다. 자, 사진장문은 뭐냐면, 자, 자동차 판매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자동차가 쫙 이렇게 이제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남자가 악수하는 사진이었는데, 남자 둘만 나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 옆에 여자가 한 명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 두 사람은 부부관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 딜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판매하시는 분. 자, 그러면 지금 딱 봐도 누가 봐도 뭐예요? 차를 지금 계약을 한 그런 사진이 되겠죠. 그죠? 자, 시작은 이렇게 갈 거예요. 今年涨工资了. 와, 너무 좋아요. 올해 월급이 올랐대요. 이 기쁜 일, 그죠? 직장인분들은 얼마나 이 기쁨을,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자동차를 사기 위해 제가 먼저 이렇게 월급을 올려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이거예요. 我们打算买一辆新车. 그죠? 이제 월급이 올랐으니까 또 이제 새 차를, 왜? 자동차 지금 판매점이었으니까 새 차를 사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라고 했었죠? 아내와 남편인 그런 사진이었으니까 제가 我们 이런 거를 이제 저 써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악수를 했다라는 건 일단 계약이 체결이 됐겠죠? 자, 그래서 今天终于签合同了. 그래서 오늘 마침내 계약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글의 흐름은 너무나 완벽하지 않았나? 라고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또 이번 적중특강 역시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들이 계속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5급 적중특강을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5급만 강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약간 살짝 제가 살짝 제 PR을 하자면 여러분 저는 4, 5, 6급에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최은정 사단에서는 지금 실시간 온라인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 타 지역,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 좀 거리 제한이 조금 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마스크 잘 쓰고 다니잖아요. 아직은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좀 뭔가 밖에 나오기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요 소식이 정말 아주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시사중국어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만약 오프라인 오신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강남에 위치한 거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는 항상 우리 전문 학원에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최은정 사단에서는요 4급에서부터 9급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높은 급수까지 목표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 최은정 사단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제 적중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다음번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再见。